2023년 5월 28일 일요일 오전 11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만원 사진 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백현진입니다. 박정준입니다. 조성입니다. 최호성 씨가 지금 없죠? 네, 지금 최호성 씨는 네. 빗길을 뚫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급하게 저희도 오늘 조금 평소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늦게 녹음을 스타트했는데 늦는다고 좀 네. 연락이 왔어요. 일단 이따 오면은 네. 긴급 청문회로 네. 왜 늦었는가?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늦어서 좀 본인이 팔에 벌써 피해를 입혔는데 네. 어떻게 좀 그 보상을 할지에 대해서 그쵸. 한번.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오늘. 집에서 왔는지 어디서 그쵸. 왔는지. 부평구에서 왔는지 아니면 뭐 저기 멀리에서 왔는지. 네, 어디 바닷가 근처에서 왔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1부, 2부 구분 없이 1시간 한 20분 정도 동안 한 개 에피소드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좀 우리 정준 씨랑 저밖에 없는데 네. 둘이 하는 건 처음인데 그런. 호성이 오기 전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회차 7회 때 네. 결장을 하셨습니다. 네, 결장했죠. 네, 그거 다 들었나요? 아, 들었습니다. 어제 네, 밤에 이제 네, 누워서 누워서. 열심히 들어봤죠. 열심히 들었나요? 잠결에 들었죠. 잠결에. 잠결에 네. 7-1회, 7-2회 이렇게 있었는데 네. 1회는 이제 좀 최호성의 애견 카페였고요. 아, 그쵸. 네. 그 인상 깊었던 게 호성 씨의 후두 성대. 고마워. 제가 그 에피소드 제목을 한국말 잘하는 개 키우는 법으로 했었죠. 네. 그리고 좀 포인트는 7-2회였습니다. 아, 그쵸. 퀴즈쇼. 네. 네. 총 한 15문제 정도 했었는데 네. 좀 어땠습니까? 들으면서. 일단 호성 씨가 네. 좀 마음이 아파할 게 보여서 좀 속이 상했고. 속이 상했어요? 네, 속이 상할 정도로 너무 처참하게 깨져가지고 마음이 아팠고. 잠깐만, 그러면은 네. 본인은 뭐 우리가 결과를 공유했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총성 씨요. 네. 종성 씨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 네, 그거는 뭐 딱 그 제목 봤을 때부터. 네. 이게 제가 솔직히 대본을 먼저 받아보고 나서 네. 이제 이걸 들었잖아요. 네, 어제 네. 들었으니까. 네. 대본 봤는데 이제 퀴즈 대결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고 이종성이 이겼겠구나. 바로 그렇죠. 그냥. 네. 근데 이렇게 차이나게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나요? 솔직히 전 차이나게 이길 거라 생각. 왜냐면은 이게 뭐 문제가 너무 쉬운 게 나오면은 솔직히 순발력 싸움일 거고. 그치. 근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저는 이종성이 좀 큰 점차가 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그 7회차에서도 서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호성 씨는 사실 네. 그 넓게 알긴 하는데 그 깊게 아는 건 오로지 그 세무사 세무사 쪽 관련 정보고 네. 그 넓게 아는 부분이 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상식 퀴즈에 알맞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맛집 그리고 또 우리 바로 그냥 맛집 먹을 거 그리고 또 뭐 맛집 다음에 먹을 거 그리고 또 알다시피 호성 씨가 길을 잘 알잖아요. 맞아요. 내비게이션 맞아요. 이런 좀 되게 사소한 정보들을 많이 알지. 딱 이거는 상식이지 아니면은 좀 최근 시사와 관련된 이런 거를 잘 알 거라고는 저는 일단 보지 않았고요. 아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좋다 이런 거 호성이가 좀 잘 아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걸 잘 알죠. 근데 이제 좀 뭐 간단한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인 건 부족하다. 네. 근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네.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뭘 몰랐나요? 전 일단 그 뱅크런 전 그냥 뱅크 이상하게 이건 파사 부도인데 뱅크럽이 먼저 생각났고 그건 이제 단어죠. 네, 파산을 그래서, 뜻하는 영어 단어. 뭐지? 전 솔직히 IMF인가? 국제통화기금이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다가 종생 뱅크런 딱 맞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얼추 그러니까 뭐 들으면 이제 알고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르지만 어쨌든 들어도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거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걸 들으면서 같이 풀었거든요. 네네. 자면서 저도 못 풀었던 거는 그거 그때 종성씨가 뭐 결자해지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는데 만나면은 헤어지게 되고 헤어진 것을 다시 돌아오게 된다. 회자정리 거절일반. 그거는 저도 이건 도대체 뭔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마 맨 마지막에 좀 보너스 문제 이런 걸로 했을 거예요. 추가 여분 문제로. 이미 패배가 확정된 다음에 더 큰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그런 문제였던 싸울 힘이 없는 애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결투가 아니라 폭행이었죠. 마지막에는.
사실 어떤 거? 이제 그로기 상태였는데 좀 더 때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제가 이거 들으시는 뭐 직장인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뉴스레터를 많이 봐요. 요즘에 이메일 뉴스레터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출근해서 이제 일하다 보면은 좀 지루할 때 있을 때 그때 뭐 아예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메일 들어가서 한 주 시사 정리한 근데 되게 쉽게 정리한 그런 뉴스레터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읽다 보면은 조금씩 상식이 좀 쌓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봐야겠네요. 좋아요. 좋은 그 무료 뉴스레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참패 원인 왜 그렇게 졌는가 좀 넓고 얇게 아는 게 좀 참패의 원인. 넓고 얇게 아는 게 뭐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넓고 얕게 아는 그 범위 자체가 또 상식과는 좀 다른 분야를 넓고 얕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맛집과 뭐 그렇죠. 그런 거에 좀 시중화돼 있다 보니까. 제가 상식이라고 했지만 누군가한테 상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완전 생소한 걸 수도 있고 그냥 제가 문제를 그렇게 짠 거니까. 뭐 이렇게 쉴드를 좀 칩시다. 그렇죠. 호성 씨도 이제 나이가 34인데 저희가 또 너무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니까 또 그 여자친구분이 듣잖아요. 네, 듣죠. 잘 듣죠. 또 이제 실망하시면 안 되니까. 정준이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럼 정준 씨도 잘 몰랐을 거예요. 저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종성 씨한테 아마 졌을 거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호성 씨는 이겼다. 다음에 한번 두 분이서 아니 이종석 씨도 불러서 진짜 3잡 퀴즈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여하고 싶으니까 다른 분들이 코너 기획하실 때 한번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성 씨가 한번 이를 악물고 준비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준비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리고 다음에 얘기할 게 이제 좀 상반기 결산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달 먼저 해보는 상반기 결산인데 오늘이 이제 5월 28일이지 않습니까? 그쵸. 5월이 다 갔어요. 이제 6월 한 달 남으면은 상반기가 끝납니다. 벌써 2023년에 반이 지나간 거예요. 그쵸. 우리가 빠르죠? 막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던 게 진짜 또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빨리 가는데 상반기 때 목표했던 것 중에 우리 좀 성공했던 거랑 좀 실패했던 걸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저는 초반에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사주팔자 하면서 상반기에 뭘 하고 싶은 게 뭔지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때 2월이었나? 네, 그렇죠. 2월에.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운동 그리고 영어 공부. 운동은 아시다시피 제가 유도를 했죠. 열심히 하고 있죠. 최근에 미국 출장 가면서 2주 정도 쉬긴 했는데 뭐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다닐 겁니다. 운동은 성공을 했고 하는 걸 실패한 건 이제 영어 공부는 하진 않았지만 뭐 엉겁결에 그 뒤에 얘기할 텐데 그 미국 출장을 가면서 현지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했죠. 미국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그렇죠. 급하게 벼락치기로 영어 공부를 했던 게 그 유튜브 컨텐츠 보면 영어 관련 컨텐츠 엄청 많잖아요. 공부 컨텐츠가. 너무 많지. 홍수지 홍수. 거기서 2023년 이것만 알면은 영어 마스터 그 영어 문장 1200개 이게 있어요. 뭐 3일 완성 이런 느낌이네. 그게 5시간 반짜리 영상인데 그게 이제 딱 어떤 문장을 한국말로 먼저 말을 해주고 그다음에 영어로 3번을 불러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음식을 절대 안 가려 하면은 I'm never picking up a food 이거를 3번을 불러줘요. 그거를 한 5시간 반짜리를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번 왕복을 했던 것 같거든요. 진짜 생활 영어네. 그냥 그런 걸 계속 들으니까 이게 되게 짧은 그 문장인데도 어떻게 듣다 보면 영어도 한국말이나 뭐 다른 언어랑 비슷하게 다 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I never picking up a food가 음식을 안 가려였으면 푸드를 뭐 다른 걸로 바꾸면은 다른 말이 되는 것처럼 뭐 마실 걸 안 가려, 뭐 술을 안 가려. 그런 것처럼 그냥 쭉 듣다 보니까 그나마 미국 갔을 때 조금은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영어 공부는 한 100%를 기획했다면 한 2% 정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너무 벼락치기로. 앞에도 얘기한 거 치고 너무 수치가 낮은데? 2% 정도. 근데 막 각 잡고 뭐 책을 사거나 제대로 막 빡세게 공부했던 거는 거의 없다. 그거는 라고 보면 될까요? 0%에 수렴한다. 0%죠. 알겠습니다. 이 영어 공부든 무슨 공부든 쉽지 않아요. 이게 또 일을 하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너무 힘듭니다. 이게 뭐 누군가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힘들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는 일하면서 그래도 운동은 하잖아요. 테니스를 하고 계시고 그것만으로도 벅찬데 이제 공부까지 하라고 하면은 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조금 얘기 빼자면은 군대에서 막 이제 뭐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10시에 자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6시에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지만 어쨌든 그 새벽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깨서. 네. 근데 저는 되게 많이 놀랐던 게 10시에 자는데 네. 이제 어떤 뭐 부대원들이 나 좀 1시간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부대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아서 연등이라고 해가지고 네. 1시간 어디 뭐 사무실 같은데 네. 불 켜줘서 뭐 영어 공부하거나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니었는데 네. 뭐 그들이 어쨌든 결과 아웃풋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대단하더라고요. 저한테 있어 연등은 그 TV 보는 슈퍼스타 K 할 때 하는 연등 시켜주세요. 그쵸. 네. 그런 거죠. 네. 버스커 보려고 했던 거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네. 네. 진짜. 대단하시네. 네,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네. 저는 뭐 성공했던 거는 뭔가 올해는 취미를 갖고 싶었는데 어쨌든 뭐 테니스라는 좀 취미를 네. 좀 즐기게 돼서 좋았고 제가 지금 3개월 좀 넘었거든요. 테니니? 네. 근데 이게 포핸드는 어느 정도 이제 됐는데 백핸드가 너무 안 돼서 네. 막 나는 역시 운동엔 소질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이제 뭔가 그럼 자세라도 좀 바꿔볼까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때부터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핸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치는 거, 그렇죠. 백핸드가 뒤로 하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백핸드랑 포핸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좀 이게 기쁘더라고요. 그게 또 운동하는 재미죠. 맛이 있더라고. 안 되던 게 갑자기 풀리고. 되니까 그래서 그 코치님도 뭐 립서비스겠지만 실력 좀 느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름 그 퍽퍽한 인생 닭가슴살 같은 인생 속에서 좀 촉촉한 걸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게 또 재미죠. 실패했던 거 전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지금 69.0kg를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면은 그 과체중은 아니잖아요. 과체중은 아니죠. 과체중도 아니고 뭐 경도 비만도 아닌데 이제 한때 한 70kg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경각심 가지고 다시 69까지 내리긴 했는데 사실 제 목표는 67.0을 만드는 거였는데 2kg 빼는 게 참 조금 뺐다 싶으면은 좀 먹을까 해서 또 먹어서 다시 원래대로 가고 이게 이 먹는 즐거움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저도 이제 살을 빼려고 했고 또 살짝 빼본 입장으로서 저희 나이 먹고 살 빼는 거는 무지 어렵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살을 빼려면은 그 밥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또 근력 운동을 하면은 무게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근육량? 그 눈바디라고 하잖아요. 네, 눈바디. 눈바디로 할 때는 빠져 보일 수 있지만 무게로는 또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육이 어쨌든 지방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 듣고 굳이 왜 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무게긴 한데 왜냐면은 저희 둘이 키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는 78kg거든요. 근데 정신이 근육이 있으니까. 전 근육이 없어요. 근육 키워야죠.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근육량은 그 전보다 줄어들었거든요. 무게는 더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배를 보면 알잖아요. 제 배를 보면 배가 많이 나왔어. 주변부 튜브들이 조금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가끔씩 손잡이처럼 짚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만져? 짚고 있어요. 아예 그걸 빼라는 그 무언의 압박이겠지만 그걸 짚고 있고 어쨌든 제가 원래는 한 73, 4kg였거든요. 군대 전역했을 때는 한 72kg였고 근데 이게 점점 늘다가 원래는 80까지 찍었어요. 80까지 갔다가 그 유도를 다니고 한 3kg가 바로 빠졌거든요. 운동을 어쨌든 하니까 77kg 됐다가 다시 한 지금 78kg 됐습니다.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맞아요. 이게 진짜 우리 지금 34살이지 않습니까? 아저씨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배 나온 아저씨들이나 어쨌든 저희 아빠도 아저씨잖아요. 할저씨가 다 되고 가고 있는 아저씨인데 넘어가고 있죠. 어쨌든 그 환갑을 넘으셨으니까 배가 나온 걸 보면 항상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왜 저렇게 배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냥 운동을 많이 안 먹고 운동 좀 하면은 금방 복귀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는 20대 뭐 10대 때는 먹고 운동을 안 해도 살이 안 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내 미래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피할 수는 없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이제 또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그 반팔 PK 카라티 입은 사람 보면은 이제 뭐 가슴 부분까지는 그냥 내려오는데 배에 볼록 이렇게 나오는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그렇죠. 왔네요 지금 이제 여기 지각생이 왔네요. 그럼 뭐 준비하는 동안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상반기 때 가장 기뻤던 일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쭉 보는데 갑자기 저 예전에 기획했던 코너 희노애락이 생각나네요. 히. 기뻤던 일은 네. 뭐 많은 게 있겠지만 네. 최근의 일밖에 사실 생각이 안 좀 나다 좋았던 보니까 일. 저는 미국 출장 갔던 일. 아, 진짜 났던 일. 솔직히 힘든 것도 많았는데 저는 이번에는 뭐 저 그전에 외국을 몇 번 갔잖아요. 네네. 이번 게 이상하게 기억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때는 막 정신없지만 두 번째 때 어느 정도 아니까 그쵸. 좀 더 잘 보이고 네. 뭔가 생각했던 거를 할 수 있는. 아 맞아요. 그리고 그 제가 한 2% 정도의 달성률이라고는 했지만 벼락치기로 영어 공부를 하고 갔잖아요. 난 음식을 안 가려. 난 never picking up food. 어쨌든 이거를 공부를 하고 심지어 제가 비행기에서도 이거 오프라인 영상으로 저장해놓고 유튜브 이런 거. 네, 비행 시간 동안 계속 들었어요. 그냥 보면서 그냥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보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한 걸 바로 적용을 써먹으니까. 시키고 뭔가 소통이 되니까 그냥 제가 영어 공부를 솔직히 엄청 싫어하거든요. 언어 공부하는 걸. 근데 그 처음으로 영어 공부하고 이렇게 적용하니까 그 맛을 재밌다. 느꼈구나. 네. 맛을 느꼈구나. 그래서 이게 좀 기뻤던 일 저에게 있어서 상반기에서 실패했던 일이랑 기뻤던 일이랑 뭔가 연결이 되는 느낌이네. 아 그쵸. 네. 연결이 됐죠. 그나마 네. 작은 실패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정성 씨,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최호성입니다. 네. 지각생. 네, 뭐라고요? 지각생. 네. 아, 비가 많이 오네요. 그리고 제가 알람을 잘못 맞춰놔가지고 늦잠 잤어요. 혹시 그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네. 긴급 청문회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 바닷가 쪽에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디 부평구에서 오신 건가요? 도심 쪽에서 오셨나요? 인천의 동쪽에서 왔습니다. 오케이. 예. 이스 인천? 예, 네. 그 알람을 주중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주말로 맞춰야 되나? 그걸 체크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9시 반? 9시 반? 네. 주중인데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셨죠? 주중으로 맞췄는데? 그러니까 알람이 안 울린 거죠.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만 울리게 해놨으니까. 그걸 시간.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딱 9시 반에 딱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네. 제가 항상 녹음 시간 몇 번이나 다 안내하잖아요. 내일 이어폰 가져와라. 그런 거 있죠. 늦잠 자고 일어났을 때 그 평온한 분위기. 새소리 들리고. 뭐지 이거? 나 너무 개운한데? 네. 아닌데 이 시간에 이럴 수는 없는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좀 더 청문회를 좀 해볼 건데. 네, 아직 안 끝났나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긴급 코너입니다. 긴급 코너. 자, 그래서 9시 반에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여자친구 집에서 바로 온 것 같아요. 네네네. 좀 이렇게 급하게 막 나갈 때 뭐 여자친구분의 반응이 있었나요? 근데 사실 여자친구를 일하는 곳 직장에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오늘도 일을 했나요? 네,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네. 안 들어드렸으면은 좀 당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데려다 줘야죠. 그쵸. 주말에도 당연하죠. 일하는데 네. 주말도 일하는데. 늦게 일어난 당신 잘못이죠. 그렇죠. 제가 잘못이죠. 네. 근데 오늘 뭐 그렇게 늦지는 않았네요. 빨리 왔습니다. 20분 늦는다고 했는데 제가 11시 10분에 딱 시작했거든요. 좀 늦게 했네요. 오늘. 저희도 이거 좀 마실 거 좀 사고 오느라. 뭐 너만 늦나요? 우리도 늦죠. 그렇군요. 여기 대본 보니까 별로 안 했다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상반기 때 목표했던 거 하고 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 오프닝 얘기했는데 그럼 뭐 자연스럽게 홍성 씨 상반기 때 좀 가장 좀 짜증났던 일. 짜증났던 일. 짜증났던 일. 대본 봤나요? 네, 봤죠. 다 봤습니다. 짜증났던 일은 이거 말할 수 있는 성까지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못 말하겠습니다. 네.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말한 게 돼버려요. 말하게 돼버려요. 이거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좀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좀 계획 같은 게 있을 텐데 되게 홍성 씨 많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운동 어떤 운동? 일단 PT 헬스를 해서 한 10kg를 빼고 싶고 그리고 여행도 다녀보고 싶고 어디로? 제주도 일단 가야 되고요. 일단 매년 가야 되니까. 누구랑? 일단 이번에는 여자친구 있으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제주도 삼다도죠. 삼다도. 제주도에 뭐가 많죠? 여자 바람 돌. 포럼.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네. 뭐 제주도 맞추고 되게 거들먹거렸거든요. 내가 제주도 많이 다니니까 뭐가 매년 많이 가니까 매년 가니까 내가 매년 알지. 가니까. 네. 올해도 갑니다. 아무튼 그 제주도랑 여행 그리고 운동 이거 두 가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그리고 이제 이 수습 마치면은 다른 근무지를 구해서
일단 칼퇴를 하는 곳을 가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좀 더 가깝고, 예. 좀 일도 좀 양도 많이 무리가 가지 않는. 그래서 칼퇴 가운데 해서 저녁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 그 안에서 뭐 운동을 하든 네. 뭐 데이트를 하든 뭐 제 개인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고 그래 싶습니다. 평일 데이트도 네네. 하면은 좋은데. 평일 데이트가 은근히 좋아요. 또 저 지금 칼퇴해서 집에 오면 9시예요. 그러니까. 칼퇴한 게. 막 서둘러서 왔는데 9시인 9시. 거잖아. 그러면 그때 힘 저녁을 빠지죠. 먹은 거예요. 힘 빠져요. 그러면 9시 뉴스 보면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또 살 빼기가 어려워요. 밥을 맞아요. 밖에 9시에 먹으면은 먹으니까. 맞아요. 살 빼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12시 반에 제 점심을 먹거든요. 한 9시간이 공복인 8시간 반 정도가 공복인 거예요. 중간에 간식 같은 거 안 먹어요? 먹긴 먹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간식 먹을 시간도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9시 반 그쯤 그러니까 10시에 다 이제 그때부터 쉬는 거예요. 뭐 이경영인가요? 좋았어. 대박. 좀 재밌더라고요. 경영자들 경영자들, 이 새끼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좋았어. 자, 네. 어쨌든 우리 정주 씨는 네. 하반기 때 짜증났던 일. 하반기 때 뭐 하고 싶냐고요? 지각하셨나요? 오케이. 하반기 때 저는 뭐 앞전에 말했던 실패했던 영어 공부. 그리고 운동은 저도 헬스를 한번 좀 다녀볼까. 헬스?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출장 갔을 때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네. 했거든요. 헬스를. 네. PT는 안 받고 네. 당연히 그 호텔에 있는 헬스장이니까 30분에서 1시간씩 했는데 이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근데 좀 나 멋있다고 느낀 게 여행 가면은 네. 여행으로 사실 미국 출장을 간 건 아니지만 그쵸, 출장으로. 어쨌든 거기 가면은 좀 더 늘어지게 쉬고 싶고 이럴 텐데 네. 나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이 네. 그 방콕 갔을 때 네네. 막 다른 멤버들은 뭐 물에서 막 놀고 이러는데 혼자 그 숙소에 있는 헬스장 가서 막 런닝머신하고 네, 이거 받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친구가 이러니까 멋있네. 그랬나요? 네, 이게 저도 헬스장을 이용할 일이 거의 없고 시차정을 해야 되기도 하니까 그냥 확 피곤하게 만들어서 이왕 온 김에 헬스장 좀 해보자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호텔 아침에 헬스장이.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헬스 좀 하다가 딱 씻고 아침밥 먹고 딱 일하고 갔다 와서 밥 먹고 쉬다가 운동하고 씻고 딱 자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좋았어. 제가 또 첨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얼마 전에 자극받은 일이 있었는데 네. 제 동생이 이제 그걸 찍었습니다. 뭐요? 바디 바프? 프로필. 진짜? 오. 와. 오. 와. 로지가 네. 야, 멋있다. 이거 보고 이제 자극받아서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배에서 잠깐만, 나왔으니까. 혹시 뭐 빤스만 입고 있는 건 없나요? 그건 좀 골라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빤스 예쁘다. CK. 빤스도 안 입은 건 없나요? 그럼 동생한테 네. 절친 집에 내 애인 팬티랑 내 애인 집에 절친 팬티. 그거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결과 좀 그거. 알려주세요. 네. 근데 진짜 멋있다. 자극받더라고요 제 동생이.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밸런스 7-2부 때 네. 마지막에 밸런스 게임 잠깐 했었잖아요. 네. 절친 집에 내 애인 팬티 대 내 애인 집에 내 절친 팬티. 이거 했는데 제 여자친구가 그거 듣고 네. 우리 집에 종훈 씨 팬티 없다고 다행이네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첫 번째 코너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정준의 고막 특파원입니다. 네, 고막 특파원. 이게 뭐 새로 생긴 이름이긴 한데 그 코너 이름이긴 한데 네. 거의 뭐 해외 여행 비슷하죠. 뭐 얘기 드릴 거는 앞전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미국 출장을 USA. USA 거기서 애리조나, 피닉스 그리고 플래그 스태프라는 곳으로 출장을 갔다 왔고요. 와, 들어도 어딘지는 모르겠다. 저도 처음 들어왔습니다. 거기 그 CU 있고 거기 아니에요? CU요? 죄송합니다. 오늘 안 오늘 좋은데요? 네. 월마트 있습니다. 월마트. 보통 늦었으면 미안해서 일단 조용히라도 할 텐데 네. 의욕이 앞서네요. 네. 저 의욕 떨어졌어요.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네. 뭐가 자연스러워? 상당히 지금 부자연스러워요. 늘 있던 네. 것처럼. 네. 일단은 그 출장 목적은 네. 제가 그 오버랜드 엑스포라는 곳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대전 엑스포 아닌가요? 대전 엑스포 아니고요. 힘든데요, 오늘? 네.
좀 의욕이 자꾸 떨어지는데요. 네. 제가 우리 호성 씨는 말씀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세 번 생각해주세요. 네. 합시다. 일단은 오버랜드 엑스포에 저랑 저희 이제 개발팀이잖아요. 네. 회사에서 저랑 이제 개발팀장님 둘이서 갔다 왔죠. 캠핑용품 개발팀이죠. 그렇죠. 해서 목적 자체가 이제 엑스포 참석인데 엑스포에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캠핑 시장 조사를 위해서 뭐 비즈니스 목적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버랜드 엑스포를 사실 저도 여기 회사 와서 처음 들어봤을 정도다 보니까 두 분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2009년에 그 애리조나주에서 설립된 연례 행사인데 매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일 동안 그 일종의 오프로드 매니아들이랑 그 관련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전시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자기 신제품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베테랑들 오프로드 베테랑들이 나와서 각종 강의들도 진행을 하고 엑스포니까? 하는 네 그런 건데 이게 1년에 총 4번 열려요. 이게 처음 그 설립돼서 시행을 했을 때는 네. 1년에 한 번씩만 애리조나주에서 했는데 네네. 지금은 1년에 총 4번 열리고 지금은 뭐 5월에 제가 이번에 갔다 온 5월에는 그 아리조나 플래그스태프라는 데서 하고 예. 그다음에 7월에는 그 올란도 그 레드몬드라는 곳에서 하고요. 8월에 콜로라도의 그 러브랜드 이름이 좀 저도 생소한데 러브랜드라는 곳. 네. 그다음에 10월에 버지니아에 있는 그 에링턴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캠핑하기 좋은 5월에서 10월 동안 딱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만 하는 엑스포인가 봐요? 그쵸. 미국에서만 하고 이 엑스포가 어쨌든 오프로드 관련해서는 제일 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좀 크게 그렇지. 열리는 뭐 여기 거고. 한국에 있는 회사가 이제 갔으니까 네. 그 뭐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대전 엑스포 그거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적인 규모의 정말 공인 엑스포인데 이제 그거랑 좀 다른 종류의 엑스포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큰 행사긴 하지만 네. 오프로드 이런 문화 자체가 미국이나 이런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 확실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미국 업체예요. 미국 뭐 캐나다. 우리나라는 오프로드를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거의 없죠. 네, 뭐 뭐 계양사에서 할 수 없고. 네, 그냥 뭐 강가 뭐 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캠핑하고 그렇죠. 대부분 근데 그 가는 곳들 보면은 군사시설 근처예요. 군부대 근처.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그 할 만한 데가.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치, 조심히 알아보고 그 스팟을 가야 됩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행사를 구경을 했고요. 일정 자체는 뭐 제가 5월 17일 저번 주 수요일 날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쭉 진행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진행을 했는데 네네. 일정이랑 뭐 제가 관련해서 약간의 사건들을 얘기를 드리자면 좋아요. 수요일 날 일단 오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시애틀 공항이 경유지였고요. 거기서 이제 그 국내선 일종의 미국의 국내선을 갈아타고 피닉스 공항으로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렌트카를 업체를 들려서 차를 빌려서 네. 그 피닉스 그 숙소로 가는 게 첫날의 일정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어쨌든 시애틀 공항에서 환승을 하고 그다음에 피닉스 공항에 도착을 해서 차를 끌고 숙소에 갔다는 건데 그렇죠. 이 피닉스 공항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렸나요? 다 해서 경유하는 시간까지 다 해서. 하면은 그냥 비행 시간만 따질게요. 네. 비행 시간만 따졌을 때 한 15시간? 와. 인천에서요? 네, 인천에서 일단 시애틀까지 한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그다음에 시애틀에서 피닉스까지가 한 3시간 반 걸리는데 근데 알다시피 비행기 탈 때 바로 딱 올라타고 내리고 갈아타고가 아니잖아요. 그쵸. 버스나 지하철처럼. 어쨌든 이동하고 네. 기다리고 짐도 맡기고 안 좋았어. 싫었어. 어쨌든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일단은 시애틀 공항 도착한 순간 미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입국 심사를 거기서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그레이션. 네, 이미그레이션. 근데 제가 좀 초조했던 게 제가 이거 항공권을 예약을 안 했어요. 팀장님이 알아보고 예약을 해주셨던 건데 경유 시간이 그 2시간밖에 없었어요. 그 시애틀 공항에서 내려서 그 국내선으로 갈아타기까지 2시간밖에 여유가 없었는데 빨리 가야겠네. 근데 이게 그 지하철처럼 비행기가 딱 예정 도착 시간에 도착하고 뭐 출발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네.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까 도착하고 뭐 비행기 멈추고 짐 찾고 하니까 한 1시간 조금 넘게 남은 거예요. 아슬아슬하겠네. 근데 보통 비행기 타려면 10분 전에 타야 되고 그래서 일단 빨리 입국수속하자 해서 급하게 뛰어가서 줄이 또 엄청 길어요. 한 20분 기다려서 이제 딱
입국 심사하러 갔는데 여기서 이제 저도 영어에 빠삭한 게 아니고 저희 팀장님도 뭐 호주 워홀 했다고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2달인가 3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빠삭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그 전에 작년에 출장 갔을 때 팀원들이랑 다 같이 입국 수속을 받았거든요. 네네. 우리 같이 그룹이네 같이 받아도 되냐 해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당연히 똑같은 미국이니까 되겠거니 하고 팀장님 데리고 거의 같이 받으시죠 하고 데리고 가서 우리 그룹이다 같이 받겠다 하니까 너네 무슨 사이인데 해서 무슨 사이냐 하면서 Are you dating? 하는 거예요. 데이링? 그래서 데이팅? 그 뭔 소리지? 데이터로 왔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같은 일정을 공유하냐 이런 얘기인 줄 알고 yes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네 무슨 사이냐 해서 우리 직장 코워커다 하니까 또 다시 그래서 너네 데이팅 하는 거냐 해서 근데 갑자기 퍼뜩 생각나는 게 데이팅 저기서 봤던 거 데이팅이 연인 사이냐는 거야. 게이. 네, 그래서 여기 데이팅? 또 성적으로 또 열려있다니까 너네 그래서 게이냐 연인이냐 해서 놀래가지고 절대 아니다 동료다니까 그러면 넌 뒤로 가라. 근데 왜 이미그레이션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오니까 너네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연인이냐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그냥 직장 동료다 하니까 그럼 따로 받아야 된다. 근데 나눴구나. 네. 코워커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전 그래서 게이로 게이 판정을 위장 게이, 위장 게이. 네, 거기서 의도치 않게 뭐 이상한 커밍아웃을 할 뻔했던.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도 커밍아웃.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네. 두 분은 혹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영어 관련해서 뭐 꼭 이런 입국 수속이 아니더라도 관련 썰이 있는지 사건이나 전 없습니다. 이경영이 나오네요. 싫었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외국인이랑 그렇게 엮일 일이 많지가 않아서 이런 네. 경우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엮이면은 뭐 그런 거 있죠. 어떤 거? 얼굴에 복이 많으세요. 그런 사람들만 많이 엮였지. Your face. 예, 이렇게. 아니 그 도미걸. 도미걸. 도미걸이랑만 엮였지. 근데 외국인은 아니니까. 외국인은 그쵸? 아니니까. 예. 외국인이 길가에서 말 건 적은 없나요?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종로에 있을 때 여기 어디로 가냐 해서 안내해 드린 적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잘 안내해 드렸나요? Go straight turn right 이런 거 많이 했죠. 뭐. 잘못된 길로 간 거 아니죠? 잘 가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 길에서 외국어로 누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영어는 아니었고 오히려 전 일본말로 물어보더라고요. 하이. 네. 여기 어떻게 가냐? 근데 저도 얘기하신 것처럼 직진해서 한번 꺾으면 돼요 정도면 괜찮은데 직진해서 꺾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서 길 건너서 가고 이 정도다 보니까 복잡해.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겼던 적이 있죠. 일본어로는 직진은 뭐예요? 일본어로? 고고로 고고대 그러니까 몰라. 저기로 네가 말하면 우리 다 알아듣는 거야. 고고대 뭐 이키마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제가 질문 하나 썼는데 보통 영어나 외국어를 어쨌든 들을 수 있는 경험이 있잖아요. 들었을 때 못 알아들었을 때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저는 이제 계속 excuse me? 못 알아듣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난 못 알아들었다. 계속 귀를 대요. 귀를. 그 바디랭귀지죠? 귀를 대요. 뭐라고요? 귀를 대요? 귀 어디까지 되나요? 거의 치아 앞까지. 야, 거의 뭐 인간 청진기네요. Excuse me? Pardon? I beg your pardon? Excuse me? 귀 가까이 입이 가면은 그래도 좀 알아들을 수 있으신 건가요? 얘기를 한번 저번에 외국 나갔을 때. 언제? 어디? 언제더라? 거짓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래서 외국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예전에 업사이트 하는 거예요. 반대. 주차장 어디로 가냐 물어봐려 했는데 업사이트인 거. 업사이트? Excuse me? Excuse me? 업사이트 이런 거예요. Pardon? Excuse me? 업사이트에서 계속 저 반대를 가리키는 거. 반대더라고. 그래서 업사이드, OPP 뭐 그거 있잖아요. 반대.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 업사이드에서 뭐 계속 없어라고 하시는 줄 아셨겠네요. Excuse me 해서 이제 그때 그런 적이 있었죠. 부담스럽겠는데 귀를 너무 들이대서. Excuse me? 업사이드. 알겠습니다. 우리 5월 18일 날 그래서 어떻게 잘 도착하셔서 가셨나요? 그래서 뭐 일단 잘 도착을 해서 차를 빌리고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날 밤 이제 처음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네. 그때 제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한 2시간 잤나? 시차적응을 못한 것도 당연히 크겠지만 제 룸메이트인 팀장님의 코골이 소리가 너무 극도로 크기 때문에 이종성 씨보다 컸나요? 한 3배 컸습니다. 그러면은 뭐 야, 듣는 사람 놀라겠다. 네. 공사 현장 아닌가요? 거의 그 정도. 그 정도 그러면은 드릴 뜨는 소리 아닌가요? 우리 지금 갈산역에 그 백조 아파트 공사하는데 나는 소리 같은데. 밖에 공사 심하게 하나 봐. 근데 이게 코골이를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스테디하게 그건 종성 씨죠. 예. 그 정도면은 이 정도면 애교야. 코골이사. 문제 없는데 이게 잘한다. 잘한다. 이 정도의 막 숨 넘어갈 듯한 소리를 계속 내시니까 그 코골이도 리듬이 있거든. 맞아요. 그 리듬이 엇박이었어요. 엇박이야. 그래서 제가 좀 익숙해서 잠들려면 점점 너 사들어 가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어폰을 끼고 그러고 이제 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피곤해서 내가 빨리 자야겠다. 피곤해 쩔게 잘라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팀장님이 정준 씨 코골이 너무 심해서 내가 못 잤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적반하장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혹시 두 분은 그런 코골이 관련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나 일화가 있는지? 아니요. 저는 저 먼저 잠드는 편이라서 코골이는 딱히 없는데 원호 씨는? 저는 저 대학 다닐 때 이제 자취방에서 친구들이랑 잔 적이 있는데 이제 술 먹고 자면은 코골이를 좀 심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흔들어요. 일어나서? 너 너무 시끄럽다. 일어나라. 그럼 또 자요. 또 그래요. 또 일어나라고. 그러다가 이제 자는 거죠. 그럼 만약에 팀장님이에요. 코 고는 사람이. 출장을 갔다. 수습 세무사인데 갑자기 어디 광주로 출장을 갔다. 근데 팀장님이 코를 좀 곤다. 그럼 헬스장을 찾을 것 같아요. 제 몸을 피곤하게 하려고. 저도 종수 씨처럼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말로는 대놓고 팀장님 코 너무 못하죠. 심하세요? 아니면 흔들진 않고? 못하죠. 전 내일이 있으니까. 현진 씨는 만약에 팀장님 코 곤다면? 저요? 저는 제가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제 여자친구가 같이 여행 갔을 때 제가 코 골 때 박수 친대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한번 그래보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은연중에 이게 약간 코를 잠깐 깨는 때다 그러면 안 곤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말로는. 그런 게 있구나. 어쨌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 날에 제가 그 놀러 간 게 아니다 보니까 캠핑 관련해서 최대한 알차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 비즈니스 목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날은 REI라고 하는 미국의 대형 그 아웃도어 매장이 있어요. 이것저것 파는데 그래서 그 매장 피닉스 근처 매장을 가가지고 거기서 그 시장 조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그 팀장님의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내분의 가방을 하나 사줘야 된다. 명품. 그래서 텐저 아울렛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이제 코치를 가서 가방을 구경하고 테녀나 아니에요? 테녀나 테녀나로 가서 가방 구경하고 저렴하나요? 가격 자체는 솔직히 저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미국에는 이제 폴로랑 리바이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그 두 군데는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랄프로렌 갔는데 뭐 가격은 솔직히 거의 비슷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맞아. 환율 많이 한국에서 사나 여기서 사나 도찐개찐이었거든요. 환율이 얼마였나요 그 당시? 그 당시에 1,340원인가? 많이 올랐네. 그래서 뭐 알아요? 1,100원이었거든요. 저 갈 때만 해도.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200원 올랐네. 이거는 있어도 못 사겠다 했는데 상품도 별로 없었고 대신에 미국 리바이스는 두 분한테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싼가요? 싼 거는 가격은 솔직히 거의 비슷한데 이게 저희 한국에서 리바이스 가면은 다리 길이 무조건 32인치잖아요. 네네. 거기는 28인치도 있고 30인치도 있고 호성 씨가 바지를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저도 30인치짜리를 해서 바지를 안 줄이고 입을 수 있는 바지가 거기 있어요. 허벅지가 널쩡한데. 그러니까 막 허리는 34인데 길이는 28짜리야. 이런 것도 있고 30짜리도 있어서 저는 그래서 바지를 거기서 2개를 샀습니다. 이 리바이스가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굉장히 근본 있는 미국에서 근본이 엄청난 브랜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바지를 하나 사면은
뭐 한 7만 5천 원 돈이었을 거예요. 근데 두 개를 사면은 두 번째 산 거는 50% 금액으로 디스카운트? 해줘요. 그래서 바지 두 벌에서 한 12만 원 정도? 좋네, 괜찮네. 그래서 근데 또 바지도 안 줄여도 되고. 좋다.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돌아왔습니다. 리바이스. 좋았어. 똑같은데요. 네. 본인이 먼저 안 똑같게 시작했어요. 대가리 먹어. 네. 그건 좀 비슷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울렛 갔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그 행사장이 플래그 스태프에 있다고 했는데 일로 바로 이동을 했죠. 근데 그게 아마 한 250km 정도 될 거예요. 이동 거리가. 역시 2시간, 3시간. 미국이니까 간격이 넓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솔직히 미국인들한테는 뭐 그 정도 가까운 거리지 하고 가는 정도. 우리나라에서 뭐 지하철 1시간 거리면 뭐 그래 뭐 가지 뭐 이런 느낌인 건가? 네. 와 250km면 명절 때 내려가는 거리인데. 그렇죠. 근데 도로가 또 뻥 뚫려 있으니까 근데 운전할 맛은 좀 났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 가서 최근에는 운전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거의 다 운전을 했어요. 근데 가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저도 시차적이 안 돼 있으니까 졸음운전? 졸음이 올려와서 이제 팀장님 저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졸려가지고 한번 바꿔주세요. 바꿨는데 팀장님이 조시더라고요. 그래서 코 고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잘 잤는데. 그때 팀장님이 졸음운전할 때 내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좀 애매하더라고요. 팀장님의 에피소드는 이제 코골이랑 졸음운전이네. 그렇죠. 그때 팀장님 조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 저랑 다시 바꾸시죠 하니까 팀장님도 좀 괜찮아 내가 괜찮아 좀 미안하니까. 할게 내가 할게 좀 자. 근데 쿵. 아시잖아요 이게 옆에서 졸음운전 하는 게 느껴지는데 차가 약간 흔들리고 불안하고 가다가 이제 핸들이 일정하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래 그게 조는 거야. 네. 그리고 심지어 그 고속도로 보면은 옆에 갓길이 있잖아요. 네. 보통 본래 고속도로는 포장이 잘 되어 있지만 갓길은 거칠어요. 맞아요. 제 쪽이 또 그리고 갓길 쪽이잖아요. 조수석 쪽이 자꾸 제가 갓길에 잠깐 빠졌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불안하지. 그래서 안 되실 것 같다고 제발 멈춰달라고 해서 그래서 갓길에 세워서 그 다음에 팀장이 한 40km만 운전하고 제가 나머지 다시 운전해서 210km 갔었죠. 정도를. 네. 고생했네. 그래서 그때 너무 이게 코골이도 그렇고 직장 상사한테 이런 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동행자가 졸음운전을 한다. 근데 직장 상사다 하면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리고 직장 상사가 괜찮아 내가 할게 계속 이래요. 그러면은 그래도 강경하게 네, 말씀드려야죠. 아무래도 이게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조시는 것 같아요. 어제 피곤하셨나 봐요. 잠깐만 차를 우측으로 될까요? 뭐 상담원이에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너무 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됐다 보니까 저는 그 심지어 이날 돌아올 때도 어쨌든 피닉스로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올 때도 250km 가야 되거든요. 그때도 중간에 자기가 하겠다고 왕복 500km. 저는 졸음이 안 와서 그냥 제가 풀로 다 가려고 했어요. 그 전날에 그 사례도 있다 보니까 근데 아니다 자꾸 내가 할 테니까 좀 자라 해서 했는데 운전대 잡고 한 5km 가자마자 또 제가 갓길에 몇 번 빠지더라고요. 일부러 놀았다. 그러다가 이제 놀았어. 차선이 이제 있는데 거기는 또 트럭이 많잖아요. 맞아요. 몇 번 트럭에 너무 가까이 제가 붙어가지고 팀장님한테 팀장님 저 옆에 트럭에 살 뻔했습니다. 그만 제가 바꿔달라고. 좋다. 네. 그렇게 좋다. 하고 이제 아울렛에 또 들려서 바꿨었죠. 자 그럼 다음 일정 한번 빠르게 가볼까요? 그럴까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는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차는 뭐였나요? 차는 라브4였습니다. 도요타 라브4. 한국에서 탈 수 있죠. 그게 뭐예요? SUV 같은 건가요? 그 한 투싼 정도 되는 사이즈의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걸 타고 갔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플래그 스태프 도착해서 아울렛이래. 오버랜드 엑스포를 쭉 돌아다녔죠. 해서 세 번째 날 그 미국 스태프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랑 제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요. 월마트를 갔네요. 그쵸. 월마트를 갔던 게 저희가 뭐 밖에 나가서 사 먹기에는 너무 비싸기도 했고 그 주변에 뭐가 없어요. 이게 월마트가 미국에 엄청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그쵸. 이런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요. 맞아요. 들어왔었다가 망했죠. 완전 망해서 이제 나갔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날인데 저희가 첫째 날 밤에도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었고 둘째 근데 날 미국 맥도날드 좀 달라요?
겁나 너무 짜요. 아니, 짜? 그러니까 대신에 없는 메뉴가 있어서 그걸 시켜 먹었어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지금 치즈버거 있고 더블 치즈버거 있고 트리플 치즈버거가 있잖아요. 여기는 치즈 베이컨 버거가 있어요. 그래서 전 더블 치즈 베이컨 버거를 시켜서 먹었고 싸겠다. 없는 거 만족을 못하네. 네, 없는 걸로 시켜서 먹었고 근데 너무 짜가지고 저는 근데 익히 그 악명은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 햄버거들이 진짜 짜다. 그래서 그건 감안했는데 너무 짜서 근데 또 둘째 날에는 버거킹 먹었거든요. 버거킹도 짭니다. 그래서 너무 짜서 또 너무 짜다 했는데 셋째 날까지도 햄버거를 먹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햄은 힘들어. 네, 햄 3햄은 힘들더라고요. 쉑쉑 버거는 있었나요? 짭쉑도 없고 쉑쉑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한국에 들어올 예정에 파이브 가이즈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먹었는데 그걸 먹고 저희 팀장님 체하셨고 팀장님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네, 진짜 거의 데이링 아니에요 두 분 다? 아닙니다. 코워커입니다. 두 분이서만 다니는 것 같아요. 둘만 다녀서 둘만 왔으니까. 그래요? 둘만 네. 가셨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월마트는 햄버거에 질려서 가면 혹시 라면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 한국 라면은 없고 일본 컵라면 있잖아요. 그 유명한 것들 그게 있어가지고 컵라면이랑 그 전자레인지 데워 먹는 피자 하나 사서 그렇게 먹었죠. 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오버랜딩 행사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요일에는 이게 일요일 날 마지막 행사 날이에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이건 좀 잘못 썼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날 저희 숙소 갔다가 그 행사 끝나고 숙소를 갔다가 미국 팀원들이랑 다 같이 우리 그래도 한국에서 왔는데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행사 끝나기 전날 다 같이 회식이라도 하자. 미국 팀이 그래서 그 피자집에 가서 맥주집에 먼저 가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하다가 피자집 가서 다 같이 맥주랑 피자 먹고 피맥했네. 피맥했죠.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회식이라고 하면은 진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 엄청 먹고 막 몇 차까지 가고 막 하잖아요. 늦게까지 뻔한 먹고. 클리셰 같은 그런 게 있죠. 여기는 진짜 뭐 한 2시간 먹고 땡치고 가자 숙소로 가자 좋다. 하고 8시인가 9시에 끝난 것 같아요. 난 그게 더 좋아. 저도 그래서 쉬라고요? sure. 네.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들이랑 프리 토킹 하신 건가요? 프리 토킹 했죠. 근데 이게 Pardon? 말하는 건 제가 말하는 거는 말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구상을 해서 어떻게든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제가 100% 알아듣지 100% 못 듣지. 어떻게 100% 들어. 그래서 한국인처럼 얘기할 때 한국인들이랑 얘기할 때처럼 티키타카가 되긴 좀 어렵다. 그래서 틱 하다 끊겨요. 이제 짧게 이렇게 좀 소통을 했습니다. 혹시 목 디스크 안 걸렸나요? 그래서 고개 흔들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야야 true. 야야 good. How are you good? 전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Have a good day. 그다음에 I'm good. How are you?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그럼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토요일 이렇게 보냈고 마지막 날이 이제 일요일 엑스포는 그게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2시인가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12시까지만 보고 그다음에 다시 그 근처에 있는 미국 아웃도어 매장 그 REI라고 하는 게 지점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또 그 근처에 있는 큰 지점 가서 구경한 다음에 숙소에서 쉬다가 또 저희가 3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라면을 또 먹자 해서 일본 라면집에 가서 라면을 먹고 미국에 가서 일본 라면을 먹는 한국인. 그렇죠. 그다음에 월마트에 가가지고 신라면을 뽀글이로 먹을까 하다가 신라면 있었나요? 신라면이 뽀글이로만 그러니까 봉지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 없었나요? 불닭볶음면 없었죠. 아쉽게도. 진라면은 없었나요? 진라면 한국 라면 신라면 말고 뭐 있었어요? 신라면밖에 없었어요. 신라면밖에 없었어. 근데 왜냐면은 이게 아시안 푸드마켓 같은 데가 따로 있는데 거기를 안 가고 그냥 월마트를 가다 보니까 많진 않았죠. 어쨌든 그렇게 있다가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에는 그 행사가 끝나고 다시 피닉스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이 가는 길에 저희가 원래는 플래그스태프 위쪽에 그랜드 캐니언을 볼 수가 있어요. 한 2시간 3시간을 가면은 그래서 가볼까 하고 그 전날에 막 찾아보니까 이거 언제 또 가겠어. 그러니까요. 근데 당일로 가기에는 특히나 당일 뭐 반나절 정도만 여유가 있다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다 필요하구나. 네. 진짜 왕복으로 5시간 운전만 하고 한 10분 보고 오기엔 좀 아쉽잖아요. 아쉽지. 이게 포인트가 한 크게 3군데 있는데 여기 다 돌려면은 뭐 1박 2일, 2박 3일 봐야 된다니까 저는 이렇게 얕게 볼 거면은 차라리 보지 말고 차라리 이 반나절에 볼 수 있는 좋은 데를 가자 이 입장이었어서
가는 길에 세도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세도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약간 그랜드 캐년 갈 때 같이 묶어서 보는 패키지 장소 중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기획해서 가는 길에 들려서 구경을 하고 뭐 기념품 여자친구 살 거 기념품 같은 거 좀 사고. 뭐 샀나요 여자친구 거? 참 그 부적이라고 하나요? 일종의 참 같은 게 있어요. 참. 참. 예, 디아블로 보면 참 있잖아요. 토템. 네, 그런 게 있어요. 작은 것들. 거기에 뭐 차에 거는 이런 약간 펜던트 같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메리츠 화재 걱정 인형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네. 그런 거를 그냥 하나 사고 뭐 구경했는데 마땅히 살 게 없어가지고 그것만 보고 이제 피닉스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 날에는 미국 주유소를 가서 왜냐면 렌터카를 반납할 때 또 풀로 채워놔야 되니까 안 채워서 가도 되는데 그럼 요금을 많이 물어요. 가스 스테이션. 걔는 비싼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그 나머지 빈 그 금액을 다 때려버리다 보니까 제주도랑 비슷하네요 그런 거. 그렇죠. 네. 제주도 전문가야. 제주도는 뭐가 많죠? 제주도는 바람, 돌, 여자. 네. 오케이.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주유하는 방법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셀프인가요? 거긴 다 셀프예요. 다 셀프인가요? 다 셀프인데 저희처럼 뭐 이거 카드로 해서 하고 하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몇몇 곳들은 그 주유소 그 오피스로 들어가서 몇 번 그 주유기를 쓸 건데 여기 얼마 넣고 싶다 얘기를 하고 결제를 하고 나와서 그다음에 넣는 시스템인 곳들이 많거든요. 반자동이네. 그래서 그거를 숙지하면서 갔는데 한국이랑 비슷하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넣고 왔습니다. 그래서 피닉스 공항에 가서 이제 또 시애틀 공항으로 넘어와서 집으로 돌아왔죠. 출장에 대한 총평인데 네. 욕이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안 쓸까 하다가 네. 뭐 이렇게 퍽이라고 했는데 근데 솔직히 좋았어요. 저는 뭐 팀장님은 너무 힘들었다, 너무 고됐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너무 속히 개꿀이었거든요. 나는 너무 부러워. 저는 그러니까요. 출장을 이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이 해외로 간다는 거는 솔직히 일로 가는 거긴 하지만 일하러 가는 거지만 엄청난 경험이에요. 그쵸. 진짜 그래서 엄청난 저도 경험. 뭐 제 돈을 쓰진 않았지만 솔직히 제 돈을 조금 내더라도 저는 가고 싶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럼 출장을 다녀와서 뭐 보고서 같은 걸 써야 되나요? 써야죠. 이제 제가 그 파주 원래 이제 연남동 쪽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개발팀이. 근데 파주로 이제 이전을 했거든요. R&D 센터로. 네, 그렇죠. 여기가 R&D 센터였고 그래요? 본사로 이제 이전을 했어요. 개발팀만. 그래서 뭐 일할 시간이 없었다 보니까 못 썼는데 이제 다음 주에 업무 복귀하면은 써야죠. 파주로 가나요, 그럼 이제? 그렇죠. 파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에 있던 아까 앞전에 했던 희노애락 중에 제가 짜증났던 일이 이제 파주로 간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파주로 가서 일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우리 고막 특파원 미국 출장편 했는데 뭐 시간이 조금 너무 많다면 다양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또 다양한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는 최호성의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네, 최호성의 환장연애. 네, 환장연애인데 오늘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제가 그 커뮤니티 가서 3가지 사연을 갖고 왔습니다. 네네. 3가지 사연을 읽어보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뭐 누가 읽을까요? 정주 씨 먼저 읽어줄까요? 네. 네. 두 번째 사연은 현지 씨, 그다음 마지막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사연 맛있게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맛있게. 제목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제목 하고 싶은 거 없는 네. 물 흘러가듯 사는 사람과 연애해 보신 분 있나요? 네. 네, 일단 저는 집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거 혹시 여성분인가요? 이거요? 모르겠습니다. 남성분이기도 하고. 일단 네. 남성분처럼 읽어볼게요. 읽어보시죠. 네. 에너지가 그리 많은 사람도 갑자기? 아이 성향이지만 좋은데요? 연애를 하거나 평상시에도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여행도 좋아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같이 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안 그래요. 여행도 안 좋아하고 평상시에도 그냥 어디 가고 싶어 하는데도 딱히 없고 말을 엄청 주도적으로 하지도 못하네요. 연애 초에는 애정 차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지내다 보니 애정 차이는 아니고 그냥 성향 차이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 네, 그런 게 좀 있죠. 어쨌든 저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어디 가자 하면 좋아하고 따라 나서긴 해요. 절대 안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예요. 연락할 때도 근근히 이 친구도 대화거리 들고 오긴 하는데 뭔가 뚝뚝 끊기고
거의 제 위주로 말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도 없어서 거의 데이트도 집에서만 가로치고 저도 집 데이트가 싫은 건 아니에요. 집 데이트를 싫어하는 분은 아닙니다. 일단 네. 근데 연애 초에 애정만 있음 해결 나갈 수 있겠지 했는데 이제 1년 정도 지내니까 애정으로 좀 힘들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드네요. 1년이나 저도 아직 많이 좋아해서 뜬금없이 그만하자 할 노릇도 아니고 그냥 행동 몇 개가 마음에 안 들면 부탁도 하고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성향 자체가 저래서 엄두가 안 나네요. 이런 분이랑 만나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렇게 사연이 끝났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이 전 여자친구랑 성향이 안 맞는 친구였어요. 6개월을 만났었는데 전 여자친구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네. 근데 만났었는데 성향이 너무 안 맞다 보니까 네. 이게 안 되더라고. 이렇게 해보자 해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느껴져요.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게 안 나요. 하고 싶은 마음 욕구도 안 생기고 그래서 그냥 물 흘러가듯 지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지자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결국은 뭐 안 됐긴 했지만은 힘듭니다. 이렇게 성향 차이 안 맞는 사람들 만나면은 아, 좀 힘든 것 같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성향 차이? 뭐 일단 노력은 물론 해봐야겠지만 저는 일단 무조건 안 된다 주의는 아니고 일단 여기서도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성향 자체가 저래서 엄두가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도를 안 했다는 거죠.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이제 안 된다면 저도 이 관계는 지속할 수 없다. 왜냐면 손뼉도 마주쳐 이제 소리가 나듯이 맞아요. 한쪽에서만 허공으로 하면은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손짓이 오는 걸 바라보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성향이 안 맞으면. 그래서. 그치, 나도 맞장구를 쳐줘야 좀 좋을 텐데. 네. 근데 저는 이거 사연을 이제 읽으면서 이거 난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던데. 왜냐면 어디 가자 하면 좋아하고 따라 나서긴 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절대 안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친구랑 결혼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너와 결혼까지. 더 나아가서 얘기해 보면은 네.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잘 돼서 결혼을 끝까지 했어요. 갈 수 있냐? 네. 결혼은 저희가 무슨 연애처럼 뭐 몇 년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평생 죽기 전까지 봐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저는 이게 못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안 맞으면은 약간 이 사연이 네. 나만 노력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건가?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이거 그런 건 괜찮거든요. 가고 싶은 데가 없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없다는 괜찮아요. 그리고 뭐 내가 하자고 하면 다 한다고 하니까 대신에 이제 대화가 계속 끊긴다. 말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건 괜찮지만 대화가 끊기는 건 좀 문제긴 해. 네, 대화가 끊기는 게 저는 그것 때문에 대화가 끊긴다라는 걸 봐가지고 그게 아니면은 저도 솔직히 괜찮거든요. 대신에 뭐 제가 어딜 가자고 하거나 하는 타입의 이 사연자분 성향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랑도 뭐 나가서 놀고 이런 거 활동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용인을 해준다면은 괜찮다. 근데 용인도 안 해주고 이런 아이 성향을 오히려 강요하는 상대방이라면은 저는 오래 갈 수 없지만 그래,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서로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타입으로 그러니까 존중을 해주는 상대방이라면은 뭐 갈 수 있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화가 끊긴다 이거는 조금 맞지. 그거는 오래 가기 어렵다. 네. 근데 약간 진짜 지금 정준 씨 얘기한 게 맞는 게 나는 집에서 그냥 조용히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쉬는 걸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좀 밖에 나가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근데 내가 싫을 수가 있거든 그런 모습이 막 어떤 모임을 나가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모임에 뭐 남자들이 많거나 이러면은 솔직히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 지금 이 사연을 보면은 조금 이 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 그리고 얼마 전에 댓글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좀 이게 내 그 촉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 촉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게 맞다고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예요? 아닌 것 같은데 맞다고 한다. 아닌 것 같은데 많은 거하고 그게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직감 쎄하다. 그간 쌓은 빅데이터들이 몸에서 내오는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머리에서 정리되기 전에 이미 몸에서 그걸 체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은 좋은 사람 많으니까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연자분이 그냥 좀 지친 것 같아요. 봤을 때. 이거 힘들어요. 이렇게 사귀는 게 진짜. 더군다나 1년 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힘듭니다 진짜. 자, 두 번째 나도 사연. 성향이 비슷한 사람만 만난 것 같기는 해. 전 오히려 제가 그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 뭐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없고 가자고 하면 근데 대신 전 대화는 잘 통했죠. 지금 뭐 여자친구분이랑 성향 뭐 잘 맞는 것 같아요? 성향은 뭐 솔직히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근데 사람이 다른데.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조율 아니, 가능한 정도? 아까 정식 중요한 얘기했던 게 네.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화가 네. 되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한다는 게. 그걸 호성 씨가 얘기하니까 뭐 좀 웃기네요. 왜요? 대화 많이 해요? 저 많이 하죠. 네. 네. 어제도 많이 했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할 거고 대화를. 네, 오늘은 무슨 대화 할 거예요? 오늘은 뭐 먹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오늘 비 오니까. 비 오니까. 뭐 파전에 막걸리 같은 거 먹어도 좋고. 파막. 좋죠. 좀 비를 좀 즐기려고요. 오늘은 어제는 좀 집에만 있었는데. 네. 오늘은 비를 어떻게 즐겨요? 그러니까 뭐 파전에 막걸리 이런 것처럼. 아니 집에만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비를 이제 즐기러 빗소리를 나간다고요. 즐긴다? 아, 빗소리야. 그러니까 나가자는 외부로 나가자. 그죠. 아. 네, 오늘. 아 밖으로 나가서. 아니 나는 뭐 빗길 산책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파전 막걸리 자꾸 얘기하니까. 아 먹고 싶네요. 네, 맛있게 드시고요. 두 번째 사연. 네, 현재 씨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목 제가 연애해서 너무 급한가요? 이거 여자분 같아요. 이거. 그럼 여자 느낌 한번 읽어볼게요. 쏘 쎄. 일주일 사이에 좋네요. 현순아. 나 현순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아유 내 여자친구 듣는데. 네. 일주일 사이에 3번 만나고 둘째 날에 뽀뽀하길래 저도 괜찮아서 안 피했어요. 좀 나이 든 여성분일 수도 있으니까 나이 든 여성분을 커리어 해볼까요? 의문일 수 네, 있으니까. 네. 이쯤 세 번째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팔짱 끼고 손잡고 스킨십도 좀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만나자 이런 얘기를 안 하네요. 이츠 카톡덤도 빠르지 않고 제가 먼저 들이대도 될지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 저는 궁금하고 만나고 싶은데 점점 만나고 싶은데 그 여자친구 어머님도 들으신다 하지 않죠? 아 그러시네. 어머니 저 원래 목소리가 이렇지 않습니다. 한번 좀 오바를 했고요. 자 봅시다. 지금 사귀고 있는 사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썸 타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만나고 근데 이 3번 예를 들어서 월수금 만났어. 네. 근데 둘째 날에 뽀뽀를 했댔잖아. 네네. 그럼 수요일 날 뽀뽀를 한 거야. 네. 이 사귀기 전에 일단 뽀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도 괜찮아서 안 피했대. 네. 그럼 세 번째 만났을 때는 팔짱 끼고 손잡고 스킨십도 하고 그랬다. 남자가 쓰레기네. 쓰레기? 아니 뭐- 이 정도면은 다 뺄 건 뺀 거잖아요. 진도를 뺀 거잖아. 일단 사귀기 전 단계에서. 근데 뭐 포옹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뽀뽀를 했는데. 뽀뽀하고 포옹할 수도 있잖아요. 손 잡고 뭐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안고 해요. 입술끼리 접촉사고 났으면은 네. 이거는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입술끼리 뽀뽀했는데 안 사귈 수 있나요? 본인은 저는 저는 사귀고 나서 했죠. 그렇다. 네, 그 전에 와 그거는 쓰레기인데 그렇게 입술 접촉사고 나서 안 사귄다? 뭐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날에 스킨십도 하고 그랬는데 뭐 만나자 이제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이제 사귀자라는 말을 듣고 싶고 스타트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요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카톡 텀도 빠르지 않아서 빠르지 않다는 거는 좀 무관심하게 답장이 느껴질 수도 바로바로 오지 있다는 않는다. 거네. 네. 근데 내가 먼저 들이대도 될지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 자 이제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이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왜 이렇게 뭘 제일 필요가 있나요? 내 마음이 가면은 그게 정답이지. 그래 괜찮아서 안 피했다고 하고 스킨십도 다 오케이 했다고 하면은 사실 여자가 먼저 고백해도 되지 않아? 그렇죠. 고백해도 되죠. 뭐 법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군요. 저는 그죠? 그래서 여자분이 이렇게 좋으면은 들이대 될 것 같은데 남자가 좀 아쉽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남자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랑 다 엮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한 3-4명 동시에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돌리는 거지. 네. 돌려서 그러니까 데이트를 이 사람 저 사람이랑 하는 썸을 여러 거지. 명이랑 타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은 저도 똑같이 여성분이 먼저 근데 이게
사실 여성분이란 얘기는 안 나오는 게 근데 뭔가 이제 여기 쓴 게 뭐 댕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자 느낌으로 좀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연 허성 씨가 읽어보시죠. 제목 환승 이별 당한 남자의 후회. 전 여친 식어가는 게 눈에 보여서 이선균 아니에요? 이선균? 전 여친이 식어가는 게 눈에 보여서 온갖 노력했지만 결국 이별 통보를 받고 다시 잡고 잠깐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발음을. 결국 이별 통보를 받고 다시 잡고 또 통보 받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저는 자존감이며 자존심이며 다 버리고 매달렸는데 그냥 점점 더 별로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로 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뭐 아웃사이더 랩하는 거예요? 리듬을 탑니까? 근데 어제 갑자기 웃으며 뜬금없이 사과하는 척하길래 괜찮다. 상처도 나가고 잘 살아라고 했죠. 근데 마침 오늘 사귈 때 맞춘 커플링 나오는 날이라 찾으러 다녀오는 길에 그녀 프사가 바뀌어 있더군요. 제가 사귈 때부터 맨날 퇴근 후 같이 테니스 치고 제가 그 남자 해시태그에서 게시물 올리는 거 싫다. 그 회사 안 올리던 그 친구 사진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와 이러려고 나한테 사과한 건가? 라는 생각과 충격에 커플링 받고 와서 나는 대체 뭘 위해 전 여친을 그렇게 사랑했고 많은 걸 채워주려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 저는 그냥 전 여친에게 호기심으로 만난 상대고 새로운 남친은 회사에서도 매일 보고 취미생활 같이 하고 편하고 노는 거 잘 맞고 하니 은연중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저는 그냥 버려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어지고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되돌아오니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이젠 사람을 쉽게 믿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사랑도 이제 가치가 있을지도 저도 이제는 잘 모르겠고요.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저란 인간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제 가치와 마음속 무언가가 훼손된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러지 마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절망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환승 이별이 참 쓰레기예요. 저는 저희 저번에 그런 거 했잖아요. 밸런스 게임 했죠. 환승 연애 잠수 이별. 저는 그때도 환승 이별이 더 최악이라고 얘기를 해서 잠수보다도. 왜냐면 전 똑같아요. 이게 오히려 더 자존감을 더 박살내고 배신감이 들게 하는 물론 잠수도 똑같겠지만 그런 게 들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연자분은 이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잘 된 거예요. 이런 상대방이라면은 빨리 이렇게 헤어지고 결국 끝까지 가지 않는 게 다행인 거죠. 근데 저 너무 충격인 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해시태그에서 그 남자 올리지 말라고. 근데 그 친구랑 사귀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그 말했던 데이터 쎄함과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쎄함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커플링 나오는 날을 찾으러 다녀오는 길. 그러면은 커플링이 나오기 전에 헤어졌다는 건데. 그쵸. 그러면은 뭔가 싸움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헤어졌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 여성분은 어차피 그 테니스 같이 하는 남자한테 호감이 더 있었던 상태인 것 같고. 그렇죠. 그 회사 사람. 그 상태에서 이분과의 메이드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전 남자친구 이분을 만나다가 이게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버리고 되는 쪽으로 간 거지. 왜냐면은 이런 커플링도 나오기 전에 헤어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커플링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쉽게 헤어지지 못할 것 같거든요. 쓰레기네. 지금 쓰레기. 첫 번째, 세 번째 사연이 쓰레기라 제가 갖고 왔습니다. 테니스는 죄가 없는데. 그렇죠. 테니스는 죄가 없죠. 테니스는 죄가 없는데. 근데 이 지금 글 자체 사연을 좀 들어보면은 이 남자는 이미 멘탈이 좀 나간 상태인 것 많이 같아요. 나갔어요 지금. 그렇죠.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니 왜 죽는다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공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젠 사람을 쉽게 믿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저란 인간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서 제 가치와 마음속 무언가가 훼손된 느낌이고. 이런 표현은 참 본인을 되게 힘들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똥 차가고 벤치 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 꼭 좋은 사람 만날 겁니다. 저도 만났고요. 그래 이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회복하는 게 제일 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당하면은 어쨌든 좋은 사람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커트라인이 좀 높아지겠죠. 그 기준 자체가 웬만한 이상한 사람들은 다 걸을 거고
거르고 걸러서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제 거예요. 빅데이터가 또 쌓인 거죠 이 몸 안에. 네. 근데 이게 나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 게 이렇게 한번 당했잖아요. 네. 그럼 다음 사람을 어쨌든 누군가 또 만날 때 의심? 좀 엄격해질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아니 상대방은 정말 좋은 그 예를 들어서 뭐 남자라고 하고 여자는 나 좋은 의미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자꾸 뭔가 의심하는 거야 계속. 약간 그럴 방어 수 기제가 있어. 발동되는 그렇지. 거죠. 그게 너무 세서 잘 되려는 것도 좀 쨍그랑하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여자 입장에서 얘는 너무 막 나를 너무 체크하려고 한다. 올가맨다. 너무 청문회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 이런 걸 겪으면은 이 사람 되게 좋은 여성이에요 상대방이. 근데 남사친이 많거나 아니면은 남자 몇 명 직장 동료들이랑도 잘 지낼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럼 그거 보고서도 얘 또 이런 얘 또 테니스 치겠다. 아니면 테니스 치는 여성만 봐도 얘도 그런 얘도 애다. 그런 여자다. 네, 테니스 치는 애다. 여자는 테니스는 좋은 운동입니다. 네, 그런 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맞아요, 않나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좀 사실 안타깝죠. 이런 걸 한번 겪게 되면은.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그쵸. 되고 저도 뭐 제가 진짜 전에 연애 얘기를 진짜 안 하지만 이거 할 때 한번 엄청 힘들었던 적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진짜. 지금은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서 좀 회복을 많이 했지만 막상 진짜 회복하는데 쉽지 않았다. 쉽지 그쵸. 않았다 진짜. 아무튼 지금까지 최호성의 환장연애요. 아직 끝내고 싶지 않아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힘들지만 본인이 좀 이겨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빨리 있고. 그렇죠. 이거는 일단, 그냥 뭐 굳이 연애 상대를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거죠. 맞아.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두 가지가 약입니다. 시간과 사람 만나는 거. 의사 선생님이 오셨네요. 선생님 약 처방 좀 해주세요. 대가리 박아. 에? 대가리 박으라고요? 대가리 왜 아니 막아요? 약을 처방해달라니까 왜 대가리를 박으라고 해요? 허경영 이경영 하려다가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이경영 성대모사 하려다가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떠오른 게 대가리 박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나. 대가리가 죄송합니다. 받기에 딱 좋죠. 예. 오늘 머릿속에 좀 데이터가 좀 정리가 안 되시네요. 아직 트래픽 잼이에요. 아직 교통체증이에요. 알겠습니다. 요렇게 좀 세 가지 사연 간단하게 얘기해봤고요. 사연 갖고 와서 얘기하니까 재밌는데? 그죠? 네. 다음에도 한번 재밌네요. 갖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좀 재밌는 사연 네. 좀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고만남사친 8회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9회입니다. 야. 9회인데 벌써 9회. 9회예요 진짜. 우리가 1월 말에 시작했는데 다음 주 6월입니다. 와. 심지어 0회까지 포함하면 다음 주가 이제 10번째 그렇지, 촬영인 10번째 거잖아요. 녹음이죠. 네. 10번째 녹음이고 다음 주는 미리 예고를 하자면은 최호성과 친구들 특집. 네. 그래서 친구 아직 벌써 친구가 된 분들인 거죠? 좋죠. 제 동기들이니까. 네. 물론 다 저보다 동생들이긴 하지만 네. 동기니까. 동생이라고 해봤자 한두 살 차이지 않습니까? 그쵸, 한두 친구네, 살, 친구. 2살, 5살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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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려 게스트가 4명. 별이 4개? 별은 5개여야 되는데 입에 잘 안 붙네요. 별은 4개? 네, 세무사가 그래서- 4명? 별이 어. 4개? 그래서 우리 사상 최초 1부, 2부 게스트 2명씩 나눠서 네. 또 진솔한 또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이 4명 중에 1명 친구랑 얘기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동혁아 너 이 친구가 수습이 이번 주까지예요. 그래서 네. 끝나고 제주도로 간대요. 동혁아 너 근데 제주도 그거 녹음이랑 안 겹쳐? 형 가는 거 고려해서 일부러 빼놨지 이러더라고요. 준비가 됐네. 네. 4명 중에 동혁 씨. 1명 확실하다. 네. 한 명만 오는 거 아니죠? 좀 확실하다가 아니라 4명 다 확실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다 확실해요. 네. 네. 그런 얘기 들었다. 확인을 받았다.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아 맞다. 당일날 이러는 거 아니야? 자 이제 토요일 맞다. 밤 형 자? 어. 미안해 형 나 제주도가 너무 재밌어서 내일 녹음 못 갈 것 같아. 아니야. 이거 하고 출발한다고요. 네. 형 미안해. 내가 비행기 시간 착각했다. 내가 하루 먼저 가는 거였어. 나 지금 제주도야. 자 그러면 다음 주 4명 게스트분들이 이걸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 하고 끝내시죠 호성 씨가. 고맙고 우리 좋은 시간 보내보자 친구들. 아 저도 되게 부담이 됩니다. 네. 왜냐면 제 부담될 수 게스트가 있죠. 처음이기도 하고 무려 4명이기도 하고 아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죠. 전혀 처음에 들어본 적도 없고 그쵸 들어본 생남이잖아요. 저도 궁금하고 또 이 친구들한테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게 4명에서 같이 하고 싶은데 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그래서 이제 2명은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1부를 하면 2부는 또 다른 2명이 기회에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마음이 쓰이지만은 그래도 이 친구들한테 좋은 추억을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네. 뜻깊고 기다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구석에 앉아 계시면 안 될라나? 그러니까 요 앞에서 안에서 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고만한 터진 8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